네, 시장에서 소문 진주를 찾는 시간이죠.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바닥에서 담는 업종, 화장품주 2분기 반등. 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히 어떻게 된다는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거리두기 완화 방안이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화장품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 줄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화장품의 대표주에 대해서 최근 1년간 주가 움직임 그리고 증권사에서 보는 시각을 정리했습니다. 6월에서 7월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마스크 기대감에 따라서 화장품 시장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대표주의 주가와 증권사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1년간 화장품주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코스맥스의 주가 흐름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4월에 25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초보다는 주가가 많이 상승한 건데요. 하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입니다. 작년 10월엔 20만 원 선이 깨졌는데요. 올 초에는 15만 2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주가의 최저점을 기록합니다. 2월에는 다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주가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전일에는 16만 1,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의 주가도 보시죠. 보시면 아모레퍼시픽과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작년 4월에 156만 4천 원이었는데요. 그 후 주가 하락이 지속됐습니다. 올 초에는 100만 원 선이 깨졌고 전일에는 89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주가의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LG생활건강도 이번 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ODM 기업이죠. 작년 4월 11만 원 선에서 시작했다가 7월에는 1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파르게 떨어졌는데요. 연초에 6만 9,300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만 원 선 아래입니다. 전일 8만 4,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화장품 대표주들의 주가 살펴봤는데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화장품 업종이 10년 전에 비해서 시장에서의 입지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화장품 업황의 개선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이며 내년에는 내년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초보다는 색조 제품의 수요가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심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꼽았습니다. 단, 단기가 아닌 6개월 이상의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올해 3분기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메리츠증권은 판매사인 화장품 브랜드 기업보다 제조사인 OEM, ODM 기업이 더 유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기업은 중국의 규제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소매 판매 또한 성장률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의 수혜가 화장품주보다는 여행 등 서비스업에 더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주로는 한국콜마를 꼽았는데요. 올해 이익 성장이 뚜렷할 것이며 중국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가를 5만 8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업종의 주가 흐름과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찬 파트너님, 이 화장품주 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이 노마스크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 봉쇄가 다시 시작되면서 좀 장기화될 우려도 있으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데 좀 화장품주 주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화장품주들의 하락이 수상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했듯이 코로나에 다시 봉쇄라든가 네. 그동안 중국의 보따리 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면세점에서도 판매가 저조하고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국내 브랜드가 약화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사드 배치 이후부터 중국에서의 반항 감정 때문에 한류 바람이 꺼져가고 있고 다 안 좋은 건 알겠는데요. 요거 하나 팩트를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보시면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화장품주가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냐? 지금 안 좋은 얘기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 하나 팩트 잠깐 보세요. 연도별 화장품 수출 현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연도별로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작년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역전 현상이 생긴 2013년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작년에 화장품 수출액이 91억 불로 최고예요. 최대치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화장품주가 이렇게 빠지는 거 우리가 투자라는 것 자체는 기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예. 또 전체적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이렇게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는 정말 급락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 안 좋았던 소식들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모든 모멘텀들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상승을 할 거냐, 요 뭐 성장을 더 한다 이런 표현은 못했지만 네. 바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하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장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다면 우려스러운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상 낮은 저평가 국면에 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과연 변고로 저점을 해서 계속 앞으로 올라갑니다라는 표현은 제가 비율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주가의 추가 하락에 대한 위협보다는 예. 바닥스러운 자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네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또 보시면 기초 화장품 부분이 중요한데요. 국내에서 기초 화장품 분야가 중국이라든가 수출일 때 가장 높은 분야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스킨케어라든가 기초 화장품이 여전히 지금 수요가 높거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중국 외에 미국이라든가 일본 시장에서는 계속 가파른 성장이거든요. 성장률이 예.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공략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 네. 인도 시장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2000년도, 21년도에 한 140억 불 달러인데 시장 네. 규모가 화장품. 2020년도에 한 300억 불까지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요 인도 시장에 대한 또 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내 화장품 업계의 향후의 성장성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또 어제 우리 한국 콜마가 화장품 연기업체죠. 연우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근데 과연 두 업체의 합병이 서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OEM 업체이기 때문에 용기까지 같이 제작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수직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고 고객에 대한 다변화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략에 있어서 네. 충분히 시너지 효과는 있다. 근데 관건은 결국에는 이 투심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국내 코스메틱이라든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 2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전 세계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뭐 다 쓰러지진 않아요. 다시 성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에서는 엔데믹 산업 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엔데믹이에요.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네. 그렇다면 아니죠. 네. 이 부분이 현재 좀 드늘러는 있습니다만 추후에 계속해서 회복이 된다면 OEM 업체들은 국내 1, 2위 하는 한국콜마나 코스메스는 저는 이번에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이 봉쇄 조치 강행 중국이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리스크는 여전한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뭐 미국이나 일본, 인도 시장이 네. 점차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화장품주 지금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 화장품에 있어서 아까 제가 좀 이어서 얘기했던 게 공략하는 포인트가 중국에서 우려되는 건 다 아는데 예.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싶고요. 중국 외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시아 시장에서 또 인도 시장에 대한 공략을 K뷰티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 중국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마케팅 쪽인데 그동안은 오프라인 쪽 로드샵 쪽에서의 매장 확대였다면 이걸 예. 이제 철수하고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이제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어떤 강화 포인트에서 변화가 있느냐 여부를 주목하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장품주의 이 수출 내역들을 꼼꼼히 몇 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월별로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역시 화장품주들은 봄, 가을에 수출액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지금 보면 올해 1월 달에 사상 최악입니다. 실질적으로 월별상 6억 달러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수출액이. 근데 네. 1월 달에 올해 6억 달러 이하로 떨어져서 5억 7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3, 4, 5, 9, 10, 11 요 계절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8억 불까지 나왔거든요. 많게는 9억 불까지.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계절적인 요용의 흐름을 탄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기초 반등 상승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또 한번 가을경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봉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근데 이 코로나 봉쇄 우려는 전 단기적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감염 확산돼 가서 또 엄청난
팬데믹 상황이 올 거냐? 뭐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에서의 어떤 특수한 봉쇄가 있는 거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팬데믹은 아니고 엔데믹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우려에 그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과연 우리 최수창 파트너께서 230 종목 캐치 어떤 종목 하셨는지 같이 보시죠. 네, 역시 대장주군요.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투자 포인트 말씀 주시죠. 해도 너무하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제가 곰곰이 오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이 자료를 갖고 공부하면서 과연 탑으로 캐치할 종목 중에서 LG건강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좀 선뜻 나가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감정가라고 하죠. 부동산 살 때. 그런 것처럼 가치 평가를 해보면 너무 내려간 거 아니에요?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먼저 실적을 보면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하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이 작년에 보시면 매출 자체가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빠진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매출은 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영업이익이 그러면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정말 안 좋았겠죠.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15%인데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화장품주들은 정말 영업이익률 다운됐고 안 좋았어요. 네. LG건강은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됐던 2016년도에 종가가 85만 원, 4만 원대거든요. 그 자리까지 지금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이건 단기 급락에 따른 낙폭과대의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80만 원, 83만 원, 요 언저리 80만 원 초반대에서는 두려움보다는 극복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보유하고 싶은 분들은 그대로 반등의 포인트를 보시고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번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끝을 하나 더 보면 지금 LG건강의 지금 럭셔리 브랜드들은 제가 좀 더 꼼꼼히 알아봤더니 네. 중국에서 그렇게 무너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 채널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다른 업체들, 중소형 업체들에 대한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LG건강은 지금 시점에서는 더 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230 종목 캐치 오늘은 화장품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